경찰서 안에서 유정임과 김소영이 대화하고 있다. 유정임은 놀라서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말하고 칼이 좀 특이하게 생겼었다라고 회상하며 기억나는 대로 그림을 그린다. 그 그림을 본 김소영은 25년 전 사건의 칼 모양을 떠올리며 혼잣말로 다오나 그놈이 돌아왔어 라고 중얼거린다. 한편 강빛나는 지나가다가 여고생들에게서 돈을 빼앗기고 있는 학생을 발견하고 도와준다. 그 여고생은 김소영의 딸 주다희였다. 강빛나는 여고생들을 참교육하듯 베고 이후 경찰서로 잡혀간다. 김소영은 주다희가 있는 곳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 도착해 상황을 파악한다. 주다희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강빛나가 구해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괴롭힌 학생들 부모들이 와서 강빛나를 고소하겠다고 하자 강빛나는 자식 교육 운운하며 모전여전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가의 어머니들은 어디 판사 앞에서도 그렇게 말하나 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형사가 저분이 판사세요 라고 말하자 부모들은 당황해하고 꼬리를 내린다. 강빛나는 학폭위도 열어드려요 라고 말하며 조사 끝났으면 집에 가도 되죠 라고 말하고 앞으론 아줌마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하자고 일어선다. 강빛나가 착한 일을 한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할 것인지 궁금해진다. 한편 한다오는 오미자를 찾아간다. 오미자는 둘이 붙어 있으면 둘 중 하나는 분명 죽는다고 경고한다. 한다오는 그 여자가 악마인지는 아는데 알고 계신 것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오미자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기회가 있을 때 떠나라. 너만은 꼭 지켜달라고 부탁받았다. 지금 당장 여길 떠나라. 앞으로는 강빛나를 만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다. 하늘에서 부모의 부탁을 받고 내려온 악마가 아닌 도움을 주는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은 산을 올라가다 잠시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강빛나는 왜 이렇게 나를 의심해요? 증거 없이 살인자로 몰리는 기분 아세요? 라고 하자 한다오는 어쩔 땐 못됐고 어쩔 땐 착한 모습에 헷갈린다고 답한다. 어제는 고마웠다고 말하며 다희는 자신의 친동생이 아니고 부모님과 동생이 어렸을 때 죽었으며 지금의 부모님이 자신을 키웠다고 설명한다. 강빛나는 어렸을 때 3명을 죽였다는 게 그럼이라며 놀라워한다. 한다오는 맞아요. 나 때문에 죽은 아빠, 엄마, 동생이라고 말하고 강빛나는 형사님이 죽인 게 아니다. 만약에 죽였다면 형사님은 지옥에 가고도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한다오는 차라리 지옥에 가면 좋겠네요 라고 말하고 강빛나는 당신이 죽인 게 아니야 라고 다시 강조한다. 한다오는 오늘만큼은 판사님을 믿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한다오는 누군가에게 강빛나가 했던 말을 듣고 싶었을 것이다. 네가 죽인 게 아니다. 너도 피해자니까 그만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저녁에 빌라 사람들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장명숙이 어쩜 그렇게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냐. 주님이 주신 거니 교회를 가자고 말하자 강빛나는 안 가요 라고 말을 자른다. 그러자 장명숙은 주님하고 밀당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술에 취한 한다오는 밀당은 자기랑 하고 있다고 말하며 처음 만날 때 독직 폭행을 당했을 때 살짝 반할 뻔했다고 회상한다. 강빛나는 많이 취하셨나 봐요 라고 하며 입을 막는다. 한다오는 멋있으면 다야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만다. 강빛나는 그를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나가려던 강빛나를 붙잡고 너 착하게 살면 안 되냐? 고 묻자 안 된다고 대답하고 강빛나는 그런데 왜 나를 의심하느냐고 되묻는다. 한다오는 그건 내가 범인이니까 라고 말하고 잠들어 버린다. 강빛나는 이불을 가져다 주려다 음료수 캔이 떨어져 그 캔이 예전의 사건 현장의 것임을 확인하고 역시 인간들은 믿을 게 못 돼라고 생각한다. 그럼 악마는 믿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든다. 강빛나 네가 더 무섭거든. 대표이사 최현중은 노조위원장 원창선을 집에 부르고 강아지가 말을 안 들어서 저렇게 됐다고 이야기한다. 새장 같은 곳에 박제가 돼 있었다. 그리고 최현중을 따라서 식탁에 앉아 이야기하다가 그의 뜻대로 되지 않자 뜨거운 물로 협박한다.
집 밖으로 나온 노조위원장은 괴한들에게 납치되어 차를 타고 가버린다. 그리고 늦은 밤 골프 연습장 한 곳에서 원창선을 세워두고 최연중은 골프공을 쳐서 원창선을 맞춘다. 원창선은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하지만 최연중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경찰서에 온 최연중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한다오는 골프장에서 녹음된 내용을 틀어주고 이래도 모르는 일이냐고 말한다. 최연중은 실수로 골프공에 맞았다는 게 죽인 증거라도 되나요? 라고 반박한다. 변호사들과 함께 돌아간다. 서장은 김소영을 호출하고 최연중 사건 덮어라고 지시한다. 김소영은 경찰청장님과도 그렇게 못합니다. 최연중 사건 철저히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후 인사를 하고 나간다. 이 형사는 이러면 승진하기 어려울 텐데 역시 승진보다 정의를 보여주는 건가? 라고 생각한다. 한다오는 강빛나에게 가서 부탁한다. 악마니까 알 수 있잖아요. 필요할 때만 날 믿는 척 하면서 인생 편하게 살아서 부럽다고 이야기하고 나가려는데 한다오는 판사님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강빛나는 시신에게 가서 이마에 손을 대고 지나간 일들을 보게 된다. 괴한들에 의해 목이 강제로 맨 것을 확인한 강빛나는 자살이 맞다고 한다온에게 거짓말을 한다. 강빛나가 아주 쉽게 가려고 거짓말까지 하네요. 한편 김소영은 사건 현장 근처에서 잠복 중 동료 형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살인자로 보이는 놈을 잡으러 가고 추격전 끝에 총을 겨누며 움직이면 쏜다고 이야기한다. 그때 한다오는 집에 오고 있고 박동훈 형사를 보고 차에서 내려 여기서 뭐 하냐고 묻는다. 박동훈은 팀장님하고 잠복 중이라고 대답하고 총소리가 들린다. 한다오는 총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어가다 김소영의 진압봉 같은 것을 확인하고 뛰다가 바닥에 흥건한 피자국을 발견하고 놀라며 다음 회로 넘어간다. 8회에서는 위원장과 형님 동생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다. 재판날 1시간이나 늦은 증인은 원래 이야기했던 대로가 아닌 대표이사 쪽에 더 좋은 증인으로 나타난다. 피해자 가족들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짓고 하지만 대표이사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웃는다. 검사는 할 말이 없고 선고 기일에 뵙조라고 이야기하며 재판을 종료한다. 정말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드라마에서만 그런 건지 아니면 현실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을지 궁금해진다. 권력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듣고 있자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았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사람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다. 선고 재판이 시작되고 피고인은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혔고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는다. 또다시 가벼운 판결이 내려졌고 피해자 가족들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다.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저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 이제부터는 일사천리로 한다온 형사만 따돌리고 대표이사 최연중을 심판하러 가야 한다. 이하롱과 구만도가 최연중을 놀이터로 유인하고 또다시 시작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준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욱 잔인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렇게 받은 고통만큼 돌려주고 끝까지 대표이사는 전 벌써 신께 구원받았는데요 라는 뻔뻔한 말을 한다. 강빛나는 지옥으로 특급 배송한다. 그 후 강빛나는 걸어서 나오게 되고 한다온 형사는 모든 것을 휴대폰으로 찍어버린다. 강빛나는 휴대폰을 뺏으려 하지만 예전에 구만도에게 들은 악마를 약하게 하는 법인 유황가루를 뿌려서 오히려 강빛나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었다. 그런데 전화가 걸려오고 그 전화는 김소영 형사의 시체를 찾았다는 전화다. 강빛나는 놀이터에 수갑을 채워놓고 사건 현장으로 가서 시체에 손을 잡고 한다온 형사는 오열한다. 정말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갑자기 총소리가 사라지고 시체가 나타나는 상황은 살인자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시간이 흐르고 강빛나는 다시 힘을 찾아 수갑 정도는 풀어버리고 현장에서 나오게 된다. 한다운 형사는 강빛나를 찾아가자마자 휴대폰을 박살내며 강빛나에게 전해준다. 강빛나는 아예 박살을 낸다. 한다운은 살인자 제이를 잡게 해달라. 잡아서 자기가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는 강빛나가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 이건 큰일이다. 악마가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8회가 끝난다. 한다운의 모습을 보며 나 같아도 살인자를 잡고 싶었을 것 같다. 거의 정신을 놓아버린 듯한 한다운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다음 회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궁금해진다.